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이 포화 상태인 이유. 사실 대한민국에 보면 대한민국에 포화 상태 직종 많죠. 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영업. 네, 미어 터지죠. 네, 자영업이 포화 상태 끝판왕이죠. 사실 전문직보다 더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 전문직이라 이게 전문직이 다 포화 상태는 아닙니다. 포화 상태는 아니지만 포화 상태인 분야가 있죠. 네, 포화 상태인 분야. 그나마 전문직은 포화 상태라고 좀 말하긴 좀 그래. 네. 왜냐하면 전문직은 포화 상태를 하더라도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근데 이 전문직 중에서 포화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솔직히 뭐 변호사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변호사나 세무사. 네.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한 요 정도? 회계사나? 요 전문직 시험. 일반적으로 의사, 네.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의치 한약수는 솔직히 포화 상태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예. 의치 한약수는 사실 포화 상태라 말하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의사랑 요 의치 한약수는. 그게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가 많이 부족한 곳도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예. 굳이 여기서 이 전문직이 포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찾자면 제가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법무사, 공인중개사. 예. 요거겠죠. 요건 확실한 포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요 시험은? 근데 공인중개사라도 전문직으로 봐야 될까요? 빼야 되지 않나요? 네. 이쪽은 포화 상태 맞아요. 세무사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네. 세무사도 엄청 많아. 그래서 요즘에 보면 세무사분들이 그 영업을 뛰어요. 네. 세무사분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업 뛰어요. 기업 영업 뛰어서 어떻게든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법인세나 이런 것들. 영업을 뛰고 안에 사무실 직원들이 이제 일을 해요. 제가 종합소득세 떼봤잖아요. 가보면 그래. 가보면 세무사분이 없어요. 세무사 이제 그 일 도와주는 여직원들만 있어. 예. 예. 변호사도 요즘에 사무실 안에 없어요. 세무 쪽도 경쟁이 치열하고, 법무 쪽도 경쟁이 치열하고, 회계 쪽도 경쟁이 치열해. 다 치열해. 공인중개사 말할 것도 없고. 예. 예. 구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좀 문제가 뭐냐 하면 추어탕님도 아시겠지만 이쪽 계통이 문제가 뭐냐, 이미 고인물들이 자기들 영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유비들이 이걸 비집고 들어오기 상당히 힘들어요. 특히 세무사는 특히 있잖아요. 이미 주변 거래처를 다 포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무사 자격증 따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혼자서 못해요 이거. 예. 네. 혼자서 못해. 기존에 누가 이제 거래했던 걸 뺏어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거래처를 파야 되는데 이미 자영업 하신 분들이 원래 했던 세무사가 있어요. 저도 세무사 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끼고 하면 계속 거기만 합니다. 안 바꿔요 거의. 예. 네. 그래서 원래 오래 하셨던 분들은 먹고 삽니다. 오래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근데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힘들어요. 새로 들어오는 분들. 이 시험을 합격을 해서 자격증 따서 들어오는 분들이 힘들어요.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법무사도 마찬가지야. 이미 이쪽 계통에 자,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네, 먼저 들어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비집고 들어가기 힘듭니다.
예. 저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 공인중개사도 목 좋은 데는 오래 했어요. 한 15년, 20년. 오래 했어. 예. 지금 이제 새로 찾아가지고 된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미 자격증 따신 분들이 어떻게 비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변호사도 그렇고. 예. 왜냐하면 이 전문직 분야가 추월탕인데 아시겠지만 영업이 정말 중요해요. 영업이 거의 생명입니다, 생명. 정말 좋은 데는 뭐 태평양 뭐 김현장 같은 데는 알아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말 좋은 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곳은 자기가 발로 뛰어야 됩니다. 예. 유명한 데 몇 군데 되지도 않고요. 해외 범위도 유명한 데 몇 군데 되지도 않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냐? 발로 뛰어야 돼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오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무조건 발로 뛰어야 돼. 그래서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를 남겨 먹어야 됩니다. 이미 그 전에 다른 분들이 이제 영업을 하는 데는 또 들어가면 안 돼. 상도동에 위반되니까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지금 이 분야에 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너무 많아요. 예. 네. 말도 안 되게 많아요. 근데 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는 좋아진 게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 운임 단가가 많이 약해져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솔직히 일반 시민들은 좋아요. 이렇게 포화 상태 돼버리면.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옛날엔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수입료가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숫자가 몇 명 없다 보니까. 예. 그래서 임금 후려치기도 가능했단 말이에요. 운임료 같은 것도.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 비싸게 하면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데,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임도 이제 요즘엔 싸게 가고,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포섭을 하기 위해서, 장난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문과 졸업생들이 응시를 너무 많이 합니다. 네. 이게 문제죠. 문과 졸업생들이 보통 이제 저런 전문직 시험은 일반적인 문과보다는 보통 명문대, 좋은 대학교 문과 나온 사람들이 대기업은 비집고 들어가기 힘드니까 행정고시든 빡시고 하다 보니까 낮춘 게 보통 이런 시험. 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네. 근데 보통 이런 시험을 준비하면 추어탕인데 아시겠지만 집이 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뒷바라지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강의료도 비싸고 고시원에 살아야 되고 공부에만 꼬박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거 4, 5년, 5년 잡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경제활동 못해요. 그러면 누가 공부하면서 뒤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집이 좀 삽니다. 추어탕이 아닐 수 있겠지만. 네. 한 달 공부하고 이렇게 유지하는데 웬만한 월급쟁이만큼 돈 들어요. 네. 5년 했으면 거의 억 단위까지 들 거예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아져. 여자분들 특히 문과 나와서 할 게 없어요, 요즘에. 네. 보통 여자분들이 이제 문과 나와서 하는 게 이제 아나운서나 뭐 기자, 아니면 작가인데, 이제 방송국도 어렵잖아. 네. 작가도 잘 안 뽑고 하니까. 드라마도 잘 안 보고. 책도 잘 안 팔리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와서 해야 되는 게 이런 전문직 시험이에요. 네.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어떤 그런 문과 졸업생들의 어떤 전문직 응시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 계통으로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미어 터지죠, 지금.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죠. 인구 감소. 예.
대한민국 인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적은 인구는 아니지만, 예. 이걸 뭐, 전문직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긴 한데, 사실, 전문직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 예. 특히 그냥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노동인구 감소죠. 노동인구 감소.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예.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전문직의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많을까요? 젊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젊은 사람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전문직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야. 청년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죠. 전문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럼 이제 사람들은 감소하는데 그 감소한 인구 가지고 서로 이제 농갈라 먹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큰 데가 다 상당 부분 가져가고 나머지 남은 거 가지고 서로 이제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요즘에 보면 변호사 되고 나서도 이제 회사 법무팀으로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로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이제 변호사 차리지도 않아. 왜냐하면 차리면 망하니까.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차리면 망하잖아요. 그나마 뭐 판검사 출신이 이제 변호사 개업하면 그건 낫지만 그냥 변호사 시험해가지고 그냥 개업하면 뭐 요즘에 변호사가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이 뭐 그냥 로스쿨 졸업했다고 변호사 다닌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 네. 왜냐하면 차별성이 없죠. 이 사람이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저 사람 말고도 갈 때 천지빛깔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제 갈 사람들은 점점 정해져 있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그래서 인구 감소가 전문직들한테는 별로 달가운 소식이 아니죠, 절대로. 자기들한테 사건을 의뢰한다거나 아니면 뭐 세무조사라든지 어떤 회계를 의뢰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전문직이 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악화도 있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그런 장사를 해도 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폐업하니까. 왜냐면 세무사 입장에서는 계속 사업을 오래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 원하거든. 걔는 계속 이제 매년 종합소득세 세금 관련 우리한테 계속 자문을 구하고 우리한테 운임료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수입료. 그런데 망해버리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요즘에 자영업 점점 힘들어지고, 맞잖아요. 이거 자영업도 요즘에 서바이벌 아닙니까?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호소하시는 분도 많아지고, 1년 지나면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장사하다가. 예. 보통 장사하시는 분 대부분 이제 세무사 끼고 한단 말이에요. 혼자서 못하니까, 바쁘니까. 그런데 저분들이 처음엔 했는데 내년부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망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할 거예요, 경쟁이.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합격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플랜을 짤 것인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쪽 계통 있는 분들이 유튜브를 다 파요. 유튜브를. 왜냐? 유튜버의 영향이 가장 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요즘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이쪽 계통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변호사는 너무 많아. 세무사도 엄청 많아요.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점점 값을 온라인에 많이 모이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제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만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남들과 똑같이 하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